예, 안녕하십니까. 조이문입니다. 자, 뭐,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영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영화는 참,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가늠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어디냐? 라고 한다면, 영화는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영화고, 또 그 결론은 각자의 시각과 주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 뭐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도대체 무슨 대상이라고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화되는 것이죠. 지금은 뭐 한국 영화 요새 흥행이 잘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개념입니다. 영화가 관객을 얼마나 이제 불러들이고 또 이것이 다른 분야로 얼마나 미치는 효과가 큰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매출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시장 또는 부가 시장, 뭐 이렇게 비디오 VOD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영화 산업과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아니다, 영화는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굉장히 강합니다. 영화는 창작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침범해서도 규제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시각들도 많습니다. 영화가 산업의 대상과 예술의 대상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어떤 산업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 관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 또는 어떤 그 만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예술은 만드는 사람의 창의와 어떤 열정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예술은 개인적인 개념이거나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화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는 사람 전체를 위한 다수를,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영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탄생 초기에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개인적인 창작이냐 아니면 어떤 대중을 위한 대중 오락이냐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점점 추세는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또 이게 어떤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문화 영역도 이제는 어떤 산업화되는 뭐 이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의 어떤 산업화적인 영향력은 점점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영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선정과 이렇게 교육, 선동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영화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나타났던 어떤 뭐 영향력, 효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은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또는 뭐 심각하게 만들거나 또는 분노하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에 상당히 유용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 그것에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실 영화는 여러 형태로 교육과 홍보와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1917년에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러시아 쪽에서는 영화의 어떤 정치적인 선전,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상적으로 학교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군대라든지 또는 다른 집단 뭐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뭐 영양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 요새 뭐 도로교통안전협회 같은 데서도 보면은 도로 안전에 관한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담배에 관련돼서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뭐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변에 점점 물론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옛날처럼 카메라와 필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시대는 좀 지나면서 이제 디지털 이미지가 이제 일반화되기 때문에 카메라도 작아지고 이제 필름 대신에 디지털 그 칩을 이용해서 만드는 뭐 이런 경우가 일반화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영화를 만드는 방식 스타일은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영화의 장비가 가격이 내려가고 편리해지고 작아지면서 어떤 교육과 선전 홍보에 사용하는 어떤 빈도와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이나 기술들 이런 것들의 문제도 사실 또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우리가 뭐 단순히 영화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옛날 초기에서부터 영화는 기본적으로 필름, 카메라, 영상기 같은 또는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장소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음향도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해졌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과학적인 작업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떤 산업이나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영화가 이제 교육, 선전, 홍보 쪽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인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강을 하면서 좀 마무리 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영화는 어느 한두 가지 가치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그 한 편의 영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뭐 세트라든지 음향, 의상, 뭐 조명 같은 여러 가지 하부적인 기술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창조와 열성과 열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매체가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영화의 어떤 홍보, 선전 같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선전이나 홍보가 더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면 어떤 선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대한민국은 뭐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이념적으로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부정하면서 마치 어떤 북한을 추종하거나 또 북한의 어떤 정통성이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나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적어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논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런 주장들이 이제 표현되고 드러나고 뭐 이게 오고 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면은 영화도 그 중에서 그런 어떤 뭔가 논란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일찍부터 주목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대한민국의 어떤 시간이 지나고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논란이 격화되고 또 옥신각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좀 난감한 게 어떤 시대가 우리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 같은 여러 가지 매체들도 있는데 아직도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영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교차하고 서로 교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가공되고 변형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가니 같은 경우가 영화 소재는 뭐 특정한 어떤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미친 사회적인 파장은 결코 영화 한 편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고 오랫동안 저장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결코 영화 한 편이 단순히 영화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은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표현력이 대단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런 것들을 유통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유통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 얘기한다면 지금 모바일 전화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영상을 보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그걸 보고 듣고 있고 또 뭐 전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도 차 안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콘텐츠, 뭐 영화로 예를 든다면 영화 한 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주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또는 시각이, 시선이 어떤 것들이냐,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작게 보면은 만드는 사람의 어떤 창의 또는 창작과 관련되는 문제들이지만, 그것이 어떤 이념적인 요소, 사회적인 어떤 표현이라 또 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특정한 개인의 또는 어떤 집단의 어떤 인식, 시각을 드러내고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화를 우리가 주의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라는 게 뭐 그냥 보고 즐기면 그만이지 거기 안에 무슨 깊은 뜻이 있겠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기획과 의도와 효과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즐기는 정도의, 뭐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보는 한 편의 어떤 소비 상품이 아니라 적어도 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매체이고 수단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화를 또 이해하는 어떤 시각이나 시선도 훨씬 다양화되고, 영화에 관한 뭐 사회적인 담론의 논의에 대해서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한국 영화도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영화, 우리 생활 속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성숙한 단계를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하세요.